여러분, 혹시 완벽해야 돼, 이런 압박감에 시달리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실수를 혹은 내 실수를 도저히 용서하지 못해서 괴로웠던 적 없으신가요? 우리를 정말 꼼짝 못하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심리적 패턴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죄의식의 덫이라고 불립니다. 오늘 이 덫이 도대체 뭔지 그 정체를 샅샅이 파헤쳐보고 여기서 빠져나올 방법은 없는지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 덫은요, 아주 단단하고, 뭐랄까, 절대 흔들리지 않는 어떤 믿음, 어떤 신념에서부터 시작돼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마치 완벽주의자들이 따르는 어떤 선언문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죄의식의 덫을 움직이는 핵심 엔진 같은 거예요. 실수는 뭐다? 용납할 수 없는 실패다. 그리고 실패했으면 반드시 처벌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정말 가혹하고 용서가 없는 그런 세계관인 거죠. 그럼 이 완벽주의자의 신조라는 게 현실에서는 대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지금부터 한 남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덫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결혼 5년 차인 지훈 씨의 이야기인데요. 아내가 정말 여러 번 사과를 했대요. 그런데도 지훈 씨는 과거의 그 실수를 털쳐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상처를 곱씹고 있는 거죠. 마음이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단서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지훈 씨가 지금 보여주는 이 용서하지 못하는 패턴, 이게 혹시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서 보고 배운 건 아닐까 하는 거죠. 일종의 대물림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실제 사례를 통해 이 덫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슬쩍 엿봤는데요. 그럼 이제 이 죄의식의 덫이라는 게 정확히 뭔지 한번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네, 죄의식의 덫이란 바로 이런 겁니다. 실수는 절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딱 규정해버리고요. 그래서 나 자신한테든 다른 사람한테든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의 생태를 말해요. 용서? 그건 나약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라고 믿으면서 끝없이 비난의 고리를 돌리는 거예요. 어때요? 아까 들었던 지훈 씨 이야기랑 정말 똑같죠? 이 덫에 갇힌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뚜렷한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한번 보세요. 흑백 논리적인 사고, 실수에 대한 무자비함, 끊임없는 분노와 비난, 그리고 사과는 내가 받은 상처랑 똑같은 무게여야 한다고 믿고 또 자기 자신에게도 엄청나게 가혹해요. 혹시 이 중에 몇 가지가 내 얘기 같다고 느껴지는 분 계신가요? 아니, 그런데 대체 왜 이렇게 강력한 덫이 만들어지는 걸까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건지 지금부터 그 뿌리를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 핵심인 것 같아요. 도대체 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나 타인의 실수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강렬하게 처벌하고 싶어 할까요? 이 욕구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대부분의 경우에 그 뿌리는 어린 시절의 경험에 가닿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이 굉장히 비판적이거나 부정적이셨다거나 작은 실수 하나에도 너무 가혹한 벌을 받으면서 자랐다거나 아니면 부모님 스스로가 과거의 상처를 계속 되새기는 모습을 보고 자랐을 수도 있고요. 한마디로 용서라는 걸 제대로 배우거나 경험해 볼 기회 자체가 없었던 환경이 이 덫의 단단한 토대를 만드는 셈이죠. 자, 이런 엄청난 죄의식의 압박 속에서 사람들은요, 보통 세 가지 방식 중에 하나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네, 이 덫에 딱 걸렸을 때 나타나는 세 가지 주요 대처 방식, 바로 항복, 회피, 그리고 반격입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는 항복인데요. 이건 말 그대로 그 덫의 논리에 그냥 굴복해버리는 거예요. 화살을 자기 자신에게로 돌리는 거죠. 다 내 잘못이야 하면서 스스로를 엄청나게 처벌하고요. 그리고 그 가혹한 잣대를 주변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들이댑니다. 두 번째 반응은 회피입니다. 이건 처벌받는 게 너무 두려운 나머지 심판받을 만한 상황 자체로부터 아예 도망쳐버리는 거예요. 관계 맺는 걸 피하고 누가 나를 평가할까봐 모든 상황을 피해 다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반격입니다. 이건 뭐냐면 내 안에 그 비난의 화살을 바깥으로, 즉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무자비하게 탓하고 싸울 때마다 옛날 잘못 다 끄집어내고요.
사람은 제대로 당해봐야 배운다고 굳게 믿는 거죠. 네, 이제 좀 감이 오시죠? 우리가 앞에서 봤던 지훈 씨의 경우가 바로 이 반격 유형의 아주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참 흥미로운 게요. 이런 반격 심리가 우리가 좋아하는 영화나 드라마의 단골 소재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아멜리에나 친절한 금자씨 같은 복수극들. 어쩌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잘못한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해 하는 그 원초적인 욕구를 이런 이야기들이 시원하게 긁어주기 때문은 아닐까요? 자, 지금까지 문제의 원인이 뭔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쭉 진단해봤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좀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실천 가능한 해결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덫에서 탈출하는 과정은 크게 두 단계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이해하기입니다. 아, 나에게 이런 패턴이 있구나. 이게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했구나 하고 그냥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치유하기. 이제 처벌 대신에 자비와 연민을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거죠.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요.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 왼쪽이 바로 덫의 논리입니다. 실수는 처벌받아야 하고 용서는 나약한 거야. 그런데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바로 오른쪽이에요. 실수는 은혜를 베풀 기회고 용서는 관계에 꼭 필요한 거야. 결국 처벌이 사람을 바꾼다는 믿음에서 아니 연민이 사람을 바꾸는 거야. 라는 믿음으로 이 생각의 거대한 전환이 바로 핵심인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서 이 죄의식의 덫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차분히 고민해보는 것.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변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겁니다.